가동연한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연령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것은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0년 만에 바뀐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89년에 만 60세로 정리가 됐던 노동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법조계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평가는 65세로 돼야 됐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놀라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라든가요. 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또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지 이 육체 가동 연한에 대한 연장은 뭐 언제든 나와야 됐을 것인데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뭐 판결을 잠깐 좀 짧게 네.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2015년 8월 여름이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이제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가족과 수영장 업체 차에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4살짜리 아이가 네. 과연 얼마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손해배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육체 가동 연한이고 이것을 기존에 60세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제 계기된 거고 네. 이번에 대법원이 65세로 5세를 더 연장하게 됐다.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가동연한을 늘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평균 수명의 연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 평균 수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1989년이 일단 기점이 네. 있는데 그 전까지의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봤었던 육체 가동 연한은 55세였습니다. 1989년에 60세로 올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0년 만에 65세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그 전에 평균 예.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1960년대 중년 남성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1960년대. 60년대는 56세, 네. 즉 환갑이 안 됐었습니다. 하고 1980년대에 64세로 비로소 올라가게 된 것이니까 이 평균 수명과 육체 가동 연한이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뭐 작년 2015년 자료를 보면은 뭐 남성 여성 합쳐서 거의 이제 기대 수명이 72세 위로 지금 올라와 네.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65세라는 것이 평균 수명과 맞춰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연장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제 여건이 그동안에 크게 달라진 것도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고령화 사회도 왔고요. 네. 이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네.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말이죠. 직업별로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투수는 40세였고 네. 민요풍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60세로 결정돼. 이것도 좀 네.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 네. 가동 연한에 대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4살짜리 아이라든가요.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에 대한 개념을 아직 파악할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거나 다쳤을 때 과연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는가가 개념이 안 나왔죠. 근데 반면에 특정 직업군이라든가 회사는 정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어떤 회사에 다녔던 분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정년은 몇 세를 가정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업군도 이미 세분화가 돼 있어서 운동선수들, 가령 프로야구 중에 투수는 40세까지 던질 수 있다라고 해서 관련한 소송이 네. 붙었을 때는 이제 40세가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가수 중에서는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아하. 이 아티스트의 예술의 활동을 또 네. 인정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다릅니다. 이게 뭐 락 가수인지 민요풍의 가수인지 이게 나누게 돼서 택시 운전사도 몇 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70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데 방금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뚜렷하게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일단 어려서 앞으로의 판단이 안 될 때 적용하는 게 육체 가동 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육체 노동자 말고도 말씀하신 이런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판례 등을 통해서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영향을 분명히 받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 상향 조정이 네. 됐기 때문에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 70세라고 하는데 이게 뭐 73세라든가 연장될 가능성,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각종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경우에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분명히 앞으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네.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단기적으로 누가 가장 영향을 받느냐 네. 역시 보험업계였고 어제 하루 종일 손해보험사, 뭐 손보사들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적용받는 보험 상품은 자동차 보험일 것 같습니다. 아하.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많은 대중이 가입하고 있고 네. 자동차 보험 보시면 대인 배상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아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번에 5세가 늘어났을 경우에 뭐 보험업계에서는 한 1.2% 상향 네. 조정을 해야 된다. 보험료율을 이렇게 네. 보험료를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걸 바로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사례인 것이지 이걸 갑자기 판례 하나 나왔다고 네. 뭐 보험업계에서 막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모든 보험 상품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약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년 연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60세까지는 올랐는데 이게 뭐 65세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만 네. 사업체라든지 뭐 또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먼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육체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해서 정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의무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통념상 65세로 일이 가능하다면 정년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라든가 여론이 모아질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1989년에 직전 판례가 네. 그때가 이제 55세에서 60세로 올려졌잖아요. 그럼 60세로 정년 바뀐 때는 언제냐? 이게 놀랍게도 마지막 최종을 보면 2017년에 정말 최종적으로 전체 우리 사회 정년이 60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가동 연한 이후에 28년이 걸려서 정년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 속도가 다르니까요. 네. 경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년도 뒤따라 오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왔고요. 일부 재계에서는 이것을 정년 연장에 그걸로 삼으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입장 표명도 나왔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네. 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년 연장이 되거나 네. 또 당장 노동 연한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해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033년 이후에는 이제 65세가 수령 시점으로 네. 이제 다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 가동 연한이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65세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뭐 고칠 때 입장에서는 우리 뭐 육체 노동 가능 연한이 65세면 수급 시점이 65세라기보다는 한 67세라든가 네. 68세까지 좀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걸 하나의 논거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늦추게 되는 하나의 논거라든가 재료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는 이제 가장 큰 이번에 이슈에 어디서부터 형성이 될까? 아마 노인 연령, 우리가 말하는 네. 어르신의 그 기준을 높이는데 이게 가장 먼저 좀 뭐 사용된다고 할까요? 그 쟁점이 붙지 않을까. 오히려 정년 연장보다는 그런 쪽에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물론 뭐 지금도 벌써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도 힘든 네. 청년 일자리 문제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노동계를 보면은요, 이제 이게 정년 연장을 원하는 쪽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쪽이 함께 나오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년 연장으로 이게 갑니다. 가게 되면 뭐 지금 뭐 60세에서 62세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안 그래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네. 신규 취업을 하는 젊은 층은 더 취업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로 보면 정년 연장이 좋겠지만 우리가 후세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수급에 있어서 정년 연장이 꼭 호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역시 뭐 세 가지 원인을 전부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줄게 됐다라는 것도 경기 하강 문제 그리고 뭐 정책적 문제라고 한 건데 아마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분들이 임시직
일자리들을 더 잃으면서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됐거든요. 아마도 뭐 경기 하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당국에서는 그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